나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유튜브의 세계는 신기합니다. 들어오기 시작하셨나요? 스무스하게 시작인지 아닌지 모르게 들이대면 시작인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지금 많이들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뭐라고 써요? 유튜브 초보는 유린이라고 부르나요? 아닌가? 붙이기 나름 아닐까요? 저희가 유린이라 유튜브 초보라 또 이렇게 하고서 바로 시작하지 말고 약간 좀 들어온 다음에 또 시작을 해야 된다고. 최서원 님이 오늘도 보러 왔어요 라고. 반갑습니다. 네. 소통하는 이 빈빈님은 저희 PD님 아니신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PD님 지금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 가서 유튜브 키고 있는 건가요? 아하. 일하시면 안 되죠. 아니 나는 한 명이라도 봤으면 좋겠어. 미안해. 네. 오늘이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마치 맨날 우리가 했었던 것 마냥 지금 되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네. 이 틱토키 일주일이나 기다렸어요. 이거 측근 아닌 거죠? 측근? 이 측근이면은 이정님 아는 아이디인지 전부 다 체크해보세요. 가족 중에 이정님이. 그러니까요. 오늘은 무슨 얘기? 네.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요? 오늘은 김현 기자가 준비해 온 거 아니에요? 저희요? MBTI 한거니 저희 약간 맛배기도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정치 얘기랑 초보 그러니까. 티가? 사회 얘기 하나씩 준비돼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계셔야 뭔지 알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번에 저희가 첫방을 했잖아요. 네. 첫방 저희 라이브 방송을 하고 이제 그 영상을 이제 다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조회수가 5,919회. 이게 사실 많은 건가 싶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많이 나온 거다라는 평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기대 이상의 반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0,000명을 좀 오늘은 10,000명 넘게 도전을 좀 해보면서 지금 80명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80명? 조금 저희 100명, 100분 딱 들어오시네. 들어오시면 할까요? 네. 좀 더. 네.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100명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많이 이렇게 빨리? 들어오셨습니다. 네. 아니 우리 보통 막 선거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친한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지금 이 들어오신 100분 주변에 좀 이렇게 카톡으로 야 지금 시작했다. 유튜브 MBN 채널 좀 들어가봐. 티쪽기 링크 한다. 보내는 걸로.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싶었어요라는 이정님 되게 감사하네요. 아무래도 가족이신 것 같은데. 가족인데 집에서 안 보고 여기서 여기서 보고 싶었고. 네. 저 1회 반응 좀 얘기를 알아볼까요? 해볼까요? 네. 1회 보신 분들이 댓글을 또 많이 달아주셨어요. 근데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어떤 분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주제 하나만 갖고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댓글이 네.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스룸은 월요일부터 목요일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프레스룸에 신문 보면 이 간지 같은 느낌 있죠. 주말 섹션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별다른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김은미 앵커가 아닙니다. 저는 아이돌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뭐 TV에서 쫓겨나긴 했지만은 유튜브를 했었던 얘기가 좀 텔레비전에서 그럼 못하는 얘기를 좀 심도 맞아요. 있게 해보자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제 갖고도 좀 끝까지 파서 이렇게 알고 싶었던 부분 좀 가려웠던 부분에 벅벅 긋는 뭐 네. 그런 방송이 되도록 유튜브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적응이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러게 유튜브에 계속 적응이. 방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은 시청자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맞아요. 네, 또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눠보고 싶은 의미에서 주제를 좀 한두 개 정도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송보다는 유튜브가 이 상호간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이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실시간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걸 보면서 저희가 또 같이 좀 오늘도 지난 시간보다 오늘은 좀 더 많이 좀 소통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쫓겨난 보란 듯이
발라버리세요. 발라버려 보겠습니다. 저거야말로 저희 지인 아닌가요?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쫓겨난 걸 대변한.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리고 이것도 많았어요. 프레스룸 그럼 종영한 거냐? 맞아요. 그 프레스룸 이제 끝나고 그럼 유튜브로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희 종영한 겁니까? 아니요, 종영은 아닙니다. 네. 한번 홍보해 금요일만. 주세요. 네? 한번 홍보해 주세요. 프레스룸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MBN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요. 금요일만 저희가 네, 맞아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목 3시 2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찐 시청자신 것 같아요. 어떤 프레스룸 종영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맞아요. 그동안 항상 프레스룸을 찾으시다가 금요일날 저희가 방송을 안 하니까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건데 감사하죠. 이 아이디를 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프레스룸이랑은 또 굉장히 다른 색다른 사실 이게 프레스룸의 외전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프레스룸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 저희 티조끼만의 또 이 매력에 빠지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게 이런 게 있었어요. 가운데 뭔가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열정남 남자 기자님. 네. 킬포인트, 킬포라고. 네. 그래서 물어본 게 MBTI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었어요. 아니 지금도 최서아님께서 한 분만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진지한 열정남님. 네. 네. 킬포예요. 네, 저 MBTI는 얘기하면 되나요? 그렇게 할 거예요? MBTI 뭐예요? MBTI가 네. ISFJ. ISFJ. 네. 저의 MBTI는 ISFJ라고 하고요. 네. 저 이거 사실 잘 뭔지 몰랐는데 이번에 저희 PD 분들이랑 작가분들이 한번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네. 검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번에 이걸 위해서 처음 네, 해본 처음 거예요.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회사 후배 막 이런 거 좋아하는 후배들이 있어서 한번 해보긴 했는데 네. 아무튼 이 ISFJ로 다시 한번 나와서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ISFJ면은 용감한 수호자, 실용적인 조력가. 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조용하고 차분하며 따뜻하고 친근하다. 제가 보기엔 책임감과 맞는 것 인내력이 같습니다. 매우 강하다. 네. 네, 그래서 조용해서 제가 말이 없이 중간에 이렇게 힐포인트처럼 방송 기자인데 조용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말을 좀, 해야지. 네, 많이 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실제적이고 꼼꼼하게 계획적이며 협조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완벽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상당하게 받는다. 스트레스 상당히 받습니다. 지금 네. 받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지금도 부드럽고 다정한 성격. 네. 감정이 쉽게 탄로난다고 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리 조사해봤잖아요. 아이돌님부터 해볼까요? 아이돌. 저는요. 저는 사실 이게 MBTI를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요즘은 혈액형이 아니라 이걸로 물어봐야 저 때는 MZ라고. 저 때는 혈액형이었거든요. MZ의 경계선에 계신 거죠?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전 이거를 하고서도 못 외워갖고 이게 캡처를 해갖고 그때마다 찾아보는데 ESTJ입니다. 저는 ESTJ 엄격한 관리자. 네. 외우는 거예요. 웃는 이유가 아니, 뭐야? 여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는 능력이 부족하여라고. 와 이게 공개적으로 아니요. 공개적으로 찍으네요. 아니요. 어허. 네. 근데 선배랑 저랑 동의한다는 얘기인 아니요, 거예요. 근데 지금? 선배랑 저랑 엄청 고려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막 이거 잘- 밑줄을 치면서 지금 얘기를 아니, 이 부분이 그냥 눈에 띄어서 그랬던 그래요? 것이고. 미워하지 마요. 아니, 다른 거는 근데 다 되게 좋은데. 잘할게요. 좋은 것도 읽어주세요. 속정이 깊은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읽으라고 이런 선배 얘기를. 진짜 근데 그러신 것 같아요. 끝까지 의리를 보여주는 스타일. 그래요. 이런. 정태커님이 아이돌님은 이 같아요. 누가 봐도 이. 그렇구만요. 이가 뭐예요? 근데 난 이게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외향적인. 이가 뭐예요? 게 외향적이라는 외향적인 스타일. 뜻이래요. 아, 점권은 저도 인데요. E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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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P는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수완 좋은 활동.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수완 모험. 좋은 활동. 모험. 제가 모험은 좀 좋아하죠. 사실적이고 관대하며 개방적이고 선입견이 별로 없는 스타일. 선입견 많지 않은데. 그래요?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여기 오늘- 열정남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아니, 거죠. 아니, 저는 아니. 관대하게 아니 내가 볼 때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열정남이 약간 아니, 레드팀의 지금 보고 역할을 있었어요. 자처하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왜 이러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기 제작진이 MBTI별 궁합을 맞아.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누가 서로한테 맞는지 아니 근데 알아봤다고 요정 요정이. MBTI를 아, 봐야지. 네. 저는 사실 어제 이걸 해보라 해가지고 네. 했는데 ENTP가 나왔어요. ENTP. 근데 원래 저는 ENFP였거든요. 별명가형이네. 네. ENTP. 특유의 능글거리면서 경쾌한 성격. 경쾌한 성격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나 적응력이 빠른 성격이다.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강사.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보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한 거예요. 아니 원래 적성에 맞지 않은데 왜 그래서 한 거예요? ENFP가 갑자기 맞지 커밍아웃을? 않았는데 이 적응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성향이 바뀐 거 아닐까 아. 싶은 생각을 어제 하게 됐어요. 어제 이 MBTI 결과가 바뀐 걸 보고 저희 제작진 마음이 조급해요. 조급해요. 저 지금 궁합 궁합표 좀 봅시다. 그래프를 봅시다. 빨리 하라고. 네. 그래요. 지금 일단 표가 이런데 여기에서 일단 내가 ESTJ이지? ESTJ 요거는 음미예요. 아이돌. 죄송합니다. 아이돌 헷갈려요. 정체성의 혼란. ESTJ. 으아. 요게 아이돌이고 네. 점 하나씩 권 따로 어디 있어요? 제가 제 거 할게요. 전 ESTP입니다. 점권. 요정은 제가? ENFP. ENTP인데 여기도 세모를 쳐볼까요? 원래는 맞다. ENFP 열정남 건 내가 그러면- 대신해줄게. 열정남은 지금 들고 있어야 되니까. ISFJ. 세모. 이게 열정남. 열정남 ISFJ. 그죠? 우와. ISFJ. 네. 그럼 볼까요? 매칭을 해보시죠. 일단 요정이 여기야. 요정? 아니요. 이거 뭐예요? 여기 아니 이거 요정이랑 지금 ENFP가 ENFP가 누구예요? 제가 원래 열정- ENFP였는데 그렇구나. ENTP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해봐야겠네요. 요렇게. 복잡하다. 해보세요. 좀. 제가 해볼까요? 나 뭔지 모르겠네. 제가 해볼게요. 요정님과 그리고 점권의 궁합은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나쁘지 않아요. 무난. 무난. 네. 그리고 무난입니다. 여기도 무난하면 돼요. 무난. 평타만 치면 되죠. 그리고 열정남과도 무난입니다. 그리고 아이둘과도 무난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되고요. 요정은 그런 거고. 네. 그리고 저랑 그러면은 아이둘님이랑 그 다음에 열정남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오는 게 점권이에요? 근데 저 약간 불길한데? 점권이에요? 저희 가운데 하트가 있어요. 무지하게 좋다는 거 무난이가 아닌가? 좋다는 네, 의미인 것 저는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좋다는 거 아니야? 하트면 좋겠지. 천생연분이란 저 뜻이라는데 위에 파아국 보니까 폭탄이 막 있는데 하트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나쁘지 나쁘지 않아. 않은데 전 천생연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둘님이랑 연결을 해볼까요? 여기도 무난. 나도 무난입니다. 무난. 네. 무난 좋아요. 그럼 남은 사람이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세모. 요정님이랑 아이둘님이랑 봤죠? 열정남을 네? 안 했어. 열정남이 저 ISFJ. J요. 네. 응. 내려와봐요. ISFJ 내려온 거야? ISFJ랑 ISFJ랑 이거 뭐? 우리 진짜 이과머리는 없네요. 아니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사람이 정신없어 죽게. ISFJ. 아니 사람이 알겠어 이거? 애들 MBTI 안 궁금하니까 빨리 뉴스 해달라고 네네. 댓글을 알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아무튼 저희는 무난한 걸로, 무난하고 네. 파국이 없는 그래, 조직인 파국은 없는 걸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렇게 무난하게 정신이 끝내는- 1도 없네요. 정신이 아유, 없네요. MBTI. 아무튼 저희는 그 1회 방송 때 달아주신 댓글에 충실하게 답변을 위해서 MBTI를 해서 궁합까지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아까 뭐 뉴스 빨리 하라고. 네네 뉴스를 빨리 하는 걸로. 저희 빨리 하시죠. 그래요. 뉴스를 좀 해봅시다. 네. 네. 오늘 발제.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를 제가 정해봤는데요. 네. 일단 이번 주 나온 뉴스 중에서 저희가 제일 좀
흥미롭고 관심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는 얘기할 수 없어서 뒤에서 좀 얘기를 많이 왜 이렇게 즐겁네. 해야 할 만한 팬클럽 뉴스를 왔어요? 왜 이렇게 즐거워요? 골라봤습니다. 네. 예, 어떤 주제인지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급종. 카오스. 네. 아니 이거 맞추지를 못해. 아까 이거 잘 만들어 주셨는데 뭔가 되게 미안하네. 지금 손으로 막 이렇게 이거 저희 목소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요. 들어간대요. 아니 지금 보니까 맞아. 어제 다 저 얘기만 하더라고. 점심 먹으러 오는 저녁 먹으러 이슈였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지금. 아니 아까 그 영상 보면은 배현진 최고가 사실 나름 저는 선방을 날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일단 벌떡 일어나서 이준석 대표가 오니까 벌떡해서 대인배의 모습 네. 악수하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매몰차게 그 거절을 당할 거라고 아마 상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걸어오면서부터 이미 막을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악수를 걸지 마라 이런 거였는데 연희재가 딱 딱 손을 내미니까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약간 이런 사인이 아니었나. 웬만하면 악수는 해줄 법도 한데, 그죠? 근데 사실 어제 뭐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이 장면은 많이들 네, 보신 네. 것 같아요. 근데 뭐 댓글에 사실 정치인 뉴스는 댓글이 좀 달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 정도면 사겨라 뭐 이런 댓글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관어법적 표현인가요? 이 정도면 사겨라? 제가 왜 이 사겨라라는 이런 반응이 왜 나왔을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잘 보면은 이 악수를 거부할 때 이준석 대표의 눈이 네. 좀 웃고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 다시 볼 수 마스크를- 있어요? 그 이렇게 밀칠 때 무슨 그러네. 네, 살짝 이게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있어서 위로 보이진 눈이 웃고 않는데 있네요. 네, 눈이 웃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미묘하게 그런 얘기들을 하신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보통 정말 화나는 상황 있잖아요. 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양희 위원장이 본인은 뭐 출석 거부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 순간에 실소를 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 있어요. 맞아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너무 지금 어이없을 황당하고 때. 이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실소였다. 저는 약간 실소처럼 마스크 밑으로 뭐 얼굴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아니 근데 그 아까 뭐 사겨라 그 얘기가 근데 진짜로 마치 무슨 아까 그 똑같은 그 상황인 건데 이렇게 배현진 최고가 오고 이거를 굳이 손으로 밀어내면서 이러고 가는 모습인 건데 그 모습이 좀 완전히 각색된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또 영상이 돌더라고요. 저희 그 영상도 있나요? 아마 사진으로 있을 것 같은데. 저거 같아요. 맞아요, 저거. 저게 지금 이렇게 좀 하트도 있고 필터가 좀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필터의 중요성을 여기서 느꼈어요. 정말 저거 하나로 저렇게 분위기가 달라 보일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만큼 들면서. 관심이 많았던 장면이었죠. 굉장히 어제 많은 관심이었죠. 하루 동안. 근데 그 특히나 또 하고서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배현진 최고가 어깨를 이렇게 툭 치잖아요. 이렇게 딱 치잖아요. 네. 좋아하네? 좋아하네. 이렇게 딱 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목소리는 사실 말은 안 하고 그냥 하는데 그 특유의 배현진 최고 특유의 또 네, 뭐 이 그런 느낌? 느낌이었던 그런 것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거기에서 이렇게 어깨를 툭 친다는 게 내가 너보다 위야. 아유 어린 것 약간 요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나이도 조금 위이긴 해요. 그죠? 두 살 차이죠. 3살 차인가요? 배현진 최고가 8인가요? 83. 83 배현진 인가요? 최고가 두 살 83이고 이준석 차이네요. 대표가 네. 85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약간 아이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네. 그만 때릴게요. 아니요, 저도 그만 때릴게요. 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상을 보고서 사람들이 대체 근데 배현진 최고는 굳이 왜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지? 맞아요. 라는 생각을
다들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 악수를 먼저 건넨 것부터가 아까 이 배현진 최고가 선방을 날린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앞에 좀 일련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월요일, 목요일마다 지금 최고위를 하고 있는데 이 최고위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마다 지금 기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노루각수 얘기도 나왔었고. 맞아요. 요번 건 말고 저번 때는 저 때였나요, 지금? 네. 저 때는 들어오면서 이게 붙어 악수라고 봐야 되는 건지 손끝 마주침이라고 봐야 되는지 요렇게 하고 그냥 갔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갈등이 있으면 사실 그냥 지나갈 법도 한데 굳이 배현진 최고가 먼저 악수를 건네고 그걸 이제 또 거절당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악수를 건넨 것 자체가 형식은 악수지만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이 아니었냐라는 건데. 근데 이제 누굴 위한 공격이냐 이건 거죠. 그래서 배현진 최고의 뒤에 아마도 친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다들 사실 뭐 맞아요. 화장하게 네. 뒷 배경이 친윤 아니냐 그랬는데 네.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는 뭐 명확하게 뭐 딱 떨어질 수는 없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게 오늘 이준석 대표가 보니까 SNS 글을 오늘 올렸습니다. 네. 근데 올렸는데 뭘 올렸냐면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인수위 그 비서실장이자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이죠. 장제원 의원이 매일경제랑 이 통화를 한 게 이제 기사로 떴어요. 네. 뭐라 그랬냐면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이냐, 이 아까 본 이런 그런 이 공개적으로 싸우는 당의 축구에 모습이 대해서. 좋지 않다. 그렇죠. 네. 대통령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 대통령한테 부담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다가 대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한 게 이걸 딱 올리면서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직접 쏘기 시작이라고. 근데 디코이가 뭐 미끼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사냥할 때 쓰는 약간 유인물 같은 거를 디코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미끼를 안 물었더니 직접 등장이야. 이 얘기는 미끼가 그럼 배현진 최고. 직접 등장한, 그럼 직접 등장했다는 건 그럼 그동안 배현진 최고 뒤에 장제원 전 그 인수위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비슷하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SNS에 했어요. 이게 맞아요. 결국은 최소한 이준석 대표는 배현진 최고가 친윤을 대표해서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약간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물음표가 뜨는 게 언제서부터 배현진 의원이 친윤이었나? 원래는 친홍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 기억에는 막 홍 지사가 그때 당대표 하다가 뭐 지선 패배로 뭐 물러나고 이랬을 때 미국도 다녀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뭐 공항에 마중 나갔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뭐 이 배현진 의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알릴레오가 민주당에 있다면은 이쪽에는 홍카콜라가 있었잖아요. 상대방. 맞아요. 근데 이 홍카콜라의 총괄 제작자로도 배현진 의원이 활동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배현진 의원이 물론 홍준표 키즈라는 별명도 있지만은 이 외에도 이 홍카콜라 할 때 홍카라는 거에 이제 뭐 홍카의 뭐 같이 뭐 짝꿍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항상 같이 그렇게 있었어요. 네. 백화 이런 애칭도 있었거든요, 지지자들 사이에. 아 맞아, 백화라는 네. 애칭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백화라고 불리고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친홍의 대표적인 주자였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라고 하면은 좀 상징적인 장면을 굳이 꼽아보자면 인수위 대변인을 하면서부터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뭐 당시에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이 선거에 나가면서 대변인 자리를 내려놓고 그때 당시 좀 사진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볼 수 있으려나? 네, 이렇게 직접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네. 대변인 후임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배현진 대변인이 인수위 브리핑을 아침마다 이제 하게 된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당시에 왜 배현진 대변인이 후임일까? 이 부분도 맞아요. 이제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후임이 됐을까? 누구의 김은혜 픽일까? 당시 대변인이 본인이 직접 후임으로 배현진 최고를 이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이 전체 인수위 차원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그냥 이 자리상 앞에 선임이 김은혜 대변인이고 배현진 이 다음 후임 대변인을 소개를 해준 건지, 그 부분도 사실 봐야 되는 포인트긴 한데,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김은혜 당시 대변인이 직접 제 후임은 배현진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지정을 해준 거네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서 그러면 후임은 배현진으로 합시다, 뭐 약간 이렇게 간.
이미 근데 그렇게 그러면 임명이 될 그 당시서부터 그러면 친윤으로 어떻게 보면 봐야 되는 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정치권에서는 뭐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겠지만 배영진 최고가 그만큼 욕심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결국에 지금 친홍의, 그러니까 사실 배현진 최고가 이런 정치권에서 친홍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때마다 배현진 최고가 하는 얘기가 뭐 아직 그만큼의 뭐 정치 경력도 없고 그만큼의 짬도 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이제 쌓아 나갈 거다라는 답변을 이제 해왔는데 네. 사실 지금 친홍이라고 하면은 홍준표 의원이 지금 중앙정치에서 지금 물러난 상황인데 본인의 이제 기반을 다지려면은 갈아타야 되는 상황으로 좀 본인이 여겼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 해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계속 제가 눈길이 가는데 저만 의자가 너무 높다고 제 의자 너무 헐어 있는 거 아니냐고 약간 댓글 진짜 약간 달아주시는데 도도도 소울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이렇게 앉은 키가 큰 게 아닌데 의자가 저만 높아요. 저희가 의자가 다 통일되지 않은 각각의 제 네. 의자는 이런 빨강 보이세요? 이거 약간 그 만선호프 이런 데 가면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지금 의자인데 저희가 곳곳에 있는 걸 이렇게 주워다가 쓰다 보니까는 네. 의자 높이가 다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쫓겨나서 조금 이제 구독자 수가 올라가고 하면은 이 의자도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을 아니 근데 그 대변인을 한 달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 대변인을 공식적으로 한 달 정도밖에 안 한 건데 그러면서 친윤으로 분류된다고 보기엔 조금 약간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한 달을 그러니까 인수위 대변인 한 달을 했다고 이게 친윤이라고 분류가 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뒤에 어떤 물밑 작업이라던가 어떤 친윤과 배현진 최고와의 뭐가 이렇게 있어서 배현진 최고는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이 될 때부터 좀 이 친윤 쪽으로 네, 같이 이렇게 포섭이 된 상태에서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이 된 게 아니냐. 네. 근데 왜냐하면 배현진 최고가 되게 그 뭐라 그러죠? 살갑다고 해야 되나? 성격이 굉장히 잘 좀 이렇게 어울린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당의 관계자들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세 현장에 나간다 하면은 네. 그 배현진 의원이 유세차에 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나가면은 네. 사람들이 안 쳐다보고 있다가도 이 지명도나 이런 부분 때문인지 아니면 배현진 의원의 외모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가면은 어르신들이 앞에 가서 구경을 하고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배현진 의원의 성격 뭐 아니면은 뭐 지명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윤 쪽에 어필이 됐다. 윤의 중진들에게 어필이 됐다. 나이가 좀 있는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배현진 뒤에 장제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사실 두 정치인 모두 친홍으로 분류가 되는 이제 댓글에 눈에 띄는 게 백호이 건드리지 마라. 백호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제 아까 백화에서 이제 백호이가 그렇게 되겠네요. 아마도. 근데 이 사실 배현진 최고가 정치 입문한 지는 2018년인가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그 알려지고 정치권에서 좀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사실 뭐 나쁜 뜻이 아니라 배현진 최고가 되게 야망이 있는 스타일이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보통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양쪽이 경쟁 상대가 되는 카운터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상대방을 잘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선거를 치르면. 근데 이 송파을에 예전에 박종진 지금 이 IHQ 대표죠. 이 같이 송파을에 나와서 그때 바른미래당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해서 배현진 뭐 박종진 이렇게 나왔었는데 물어봤어요. 배현진은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때 나온 얘기가 참 살가운 사람이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야망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경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변인이 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그런 하나일 수도 있지 있고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어쨌든 배현진 최고는 이전부터 아나운서라는 또 간판 앵커라는 맞아요. 타이틀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 대중들이
정치인은 대중들한테 잘 알려져야 되는데 이미 알려진 인물이라는 그게 점에서 진짜 큰 메리트죠. 사실 그쵸. 정치할 때는. 그러면 인수위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인물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사실 배현진 최고가 당시에 이제 MBC 상황을 조금 보면은 이렇게 파업을 해서 많은 분들이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뉴스를 지킨 어떻게 보면 보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그런 보수의 뉴스를 지킨 인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약간 상징적인 네.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친홍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근데 이 확실하게 답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홍준표를 떠나버렸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뭐 이야기할 수는 저희가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신윤핵관으로 분류가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 계속해서 송파는 아니냐 그럼 이수아 선배 말처럼 송파는 쉽잖아 송파도 쉽잖아 뭐 이렇게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그쪽에선 있는데 이수아가 아니라 정권이에요. 아 소리 정권으로 죄송합니다. 불러주세요. 영어를 감사합니다. 소리를. 근데 제가 이제 홍준표 계가 아닌지 이 부분도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 그 송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송파가 강남 3구 중에서 강남 3구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굉장히 또 다르게 본다고 해요. 대구랑은 좀 다르게 보는 게 네. 강남 3구 이 민심이 네. 이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약간 자기와 걸맞는 의원이 아니면은 지역 민심 그러니까 경선 자체를 좀 있어요. 공천을 받을 자체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윤희숙, 김웅, 태영호, 박진, 뭐 배현진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배현진 최고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이랑 좀 비교해봤을 때는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객관적인 성과가. 그래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추정은 배현진 최고가 좀 이렇게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어떤 과한 좀 액션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홍준표계를 대선. 떠나서 이제 다음 이제 송파에 단수 공천을 받는 게 그런 좀 배경이 깔려 있지 않냐 이런 좀 해석을 내놓는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또 배현진 최고가 송파을에 당선이 되는 거는 최재성 전 그쵸. 의원을 이기고 들어선 거거든요. 맞아요. 또 굉장히 실시간 시청자 거물을- 1000명 돌파했다고. 예!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배현진 최고 입장에서 나는 거물을 꺾고 내가 들어왔어 라는 약간 이런 생각,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서는 이걸 계속 다루잖아요. 근데 당 대표와의 카운터파트로 계속 기사가 나가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몸집을 키울 수 있죠. 나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배현진 최고가 이른바 자기 정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근데 홍준표 지사가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다들 네, 보셨겠지만. 어쨌든 섭섭한 마음은 계속 섭섭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서운한 마음 같은 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랑 배현진 둘 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고 또 뭐 놀고 있네, 뭐 어린애들 싸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분 토론하다가 뭐 사람들이 뭐 자중이 폭소가 터지기도 하고 했는데요. 네. 어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홍준표 의원 아니죠 이제. 시장님의 어떤 스타일이니까 뭐 아예 결별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아무튼 신윤핵관으로 불리기에는 좀 부족함 없는 요새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본인이. 근데 관건은 다음 주 최고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지금 계속 이렇게 기사가 되는 게 이준석 대표의 반응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현진 최고와 이렇게 계속 기사가 나가는 게 과연 본인이 만족스러운 상황인지 불만족스러운 상황인지 그건 이제 다음 최고위에서 또 배현진 최고가 악수를 건넬지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프레스룸에서 다루고 또 이 최고위회의 직후에 네. 이준석 대표가 저희 프레스룸 방송에 맞아요. 나옵니다. 오후 3시 네. 20분. 27일인가요? 네, 27일. 다음 주 27일. 월요일 오전에 최고위를 하고 오후 3시 20분에 저희 프레스룸에 이준석 대표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또 이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시면 여기서 저희가 또 이 골라서 이 질문을 직접 방송 때 한번 네, 이준석 대표한테 던져보도록.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골라서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다음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네. 저 다음에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조금 요즘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이 원숭이 두창 얘기를 좀 아, 해볼까 해요. 원숭이 두창. 국내 첫 확진자도 얼마 전에 나왔고 그래서 네. 그런지 좀 저 주위 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원숭이 두창이 어떻게 하면 걸리는 거냐, 나도 걸릴 수 있냐, 어떻게 걸리는 거냐 이런 걸 잘 안 다뤄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팩트 괜찮은 체크식으로 것 한번 같아요. 해보려고 해요. 특히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아니, 저는 말씀하시죠.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 사석에서 원숭이 두창 얘기할 때는 다 그래요. 그거 동성애들 간에 걸리는 거 맞아요. 아니야?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근데 해외 사례에서도 워낙 많이 나와. 해외 사례도 뭐, 동성애로 네, 걸린 네. 경우가 많았고. 네.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 방역 당국은 뭐라고 해요? 우리 방역 당국은. 일단은 네, 원숭이 두창 일단 이야기하면 이 동성애 이야기가 때문에 언론에서 다루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그쵸. 일단 저희 방역 당국 입장부터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뭐 네. 지금 남성 동성애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지만 의료진이나 뭐 밀접한 사람들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게 지금 어떤 루머 같은 게 퍼지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들만 걸리는 맞아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을 그으면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요. 대신 지금 뭐 2차 가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실 지금 걸린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당국도 지금 우리나라에 걸린 확진자들의 어떤 성별이나 뭐 좀 외모 뭐 이런 개인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성별을 안 밝힌다고 방역 당국이 한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배경이 이 뒤에 동성애라든지 그런 루머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방역 당국에서 아니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동성애 얘기가 나오는 건가? 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일단 외국 소식이 자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죠. 이 CDC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랑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누구나 다 걸린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긴 한데 또 이게 확산의 원인을 보면은 그러니까 원숭이 거기 CDC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대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밀접 접촉으로 전파되는 원숭이 두창이 동성애자 집단의 초기에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써놨습니다. 초반에 이 확산이 된 집단이 거기였어서 좀 주목이 되는.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CDC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는 한데 너무 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모공 너무 가까이 보이겠네. 들어서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CD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금 더 다른 내용을 봤는데 좀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부분인데 이게 CDC 홈페이지 사진인 네, 거죠?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아, 근데 영어예요. 영어 말고 저는 그림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림을 저 볼 수 그림을 있어요. 보면은 이 원숭이 두창 관련 사실들이라는 곳이고 보면 위에 성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이 원숭이 두창에 잘 걸린다라고 써 있으면서 밑에 보시면은 침대에 네. 일단 짧은 머리를 한 검은색 살색의 흑인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황인인지 백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네. 짧은 머리를 한 또 다른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이 둘 있어요. 다 남자로 보이는 추정되게 상황이에요.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저런 그래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실 뭐 공식적인 CDC 입장은 아니라고 해도 네. 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약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굳이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 이런 네, 게 있기 여기서, 때문에 네. 오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뉴욕시에서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백신 접종소를 만들었거든요. 진료소를. 근데 여기에 접종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으로 현재는 특정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공식 입장하고 실제로 대응하는 방법이나 이런 확산 가능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웹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자꾸 그쪽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네. 그런 방법을 지금 CDC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만약에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랬으면은 난리 나죠. 그죠.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닌가 하는 근데 저는 생각이. 아까 저 CDC 사진 보고 네. 이게 뭔가 둘 다 남성인 것 같은 것도 문제인데 사실
저 사진 아까 다시 보여주시면은 저걸 굳이 인종을 저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랬으면 난리 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협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원숭이 두창 보도에 흑인 환자의 사진을 자제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인종이 걸린 사진들을 배포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에 참고 자료로 계속 흑인들이 걸린 사진들만 나오니까 이게 또 뭐 인종이나 뭐 그런 혐오 보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아예 자료를 공개를 하고 흑인 환자 사진만 쓰지 말아달라라는 요청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CDC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이에요. 방역 당국인 거죠. 그쵸. 근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굳이 사진을 쓰고 있는 게 네. 근데 저는 이 뭐 동성애자라든지 아니면 이 성별 그다음에 뭐 인종 문제라든지 이런 거 빼고도 사실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명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럼 이건 원숭이랑 접촉하면은 뭐 생기는 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원숭이 두창 확진자의 반려동물도 자가격리를 한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원숭이 두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반려동물 관련한 지침을 마련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반려동물이나 가축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가 안 됐대요. 그리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현재까지는. 근데 궁금한 점이 그러면 왜 원숭이 두창이냐?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는 1950년대 후반에 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이 됐을 때 그 처음 시작된 곳이 이제 연구실에 있는 원숭이에게서 발견이 돼서 처음 발견이 원숭이라. 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을 불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이런 건 있어요. 해외에서 설치류, 그러니까 뭐 다람쥐, 햄스터 뭐 이런 동물들의 어떤 감염 사례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랑 같은 공간에 생활하는 개, 고양이, 반려동물은 집에서 이런 설치류, 애완용 설치, 뭐 햄스터도 많이 기르니까 이런 경우는 지정시설에서 21일이나 격리가 되네요. 설치류는 지정시설에서 격리를 하네요. 21일간 격리를 또 하네요. 네. 이게 사실 이런 바이러스가 퍼지면은 그 이름이 급하게 붙여지긴 하는데 그 이후에 뭐 지역이나 특정 인종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혐오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WHO에서 요것도 원숭이 두창도 이름 변경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가나 봐요. 노래가 나오네요. 이제 끝. 네. 저희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지금 얘기를 나눴습니다. 1회보다 2회가 훨씬 더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급 마무리인 것 같긴 한데요. 월요일 3시 20분엔 어디서? 유튜브가 아니라 MBN 채널에서 프레스룸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금요일은 뒤집기, 월부터 목은 프레스. 급 마무리. 네.